21대 성남시 의사회는 바른 의료,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열어가는 의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명사와의 인터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200명이 넘는 성남시 의사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21대 성남시 의사회 이승혁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안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 의사 회원 여러분, 의사회장 이승혁입니다. 작년 3월에 취임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코로나의 한복판을 뚫고 이제는 조금씩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가고 있는 여러 의료 현장에서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대신에 먼저 화면으로 인사 올립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오늘 명사와의 첫 시간,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꿈이 아니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의사로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 이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 이유는 아버님이 의사시고 집안에서 주로 이제 보이는 직업군들이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단 한 번도 의사 이외에 다른 꿈을 꿈꿔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의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야가 더 넓어지고 이제 이 문과, 이과 다른 직업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른 직업을 이제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의료 일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시 의사회 지금은 회장으로 계시지만 꽤 오랜 시간을 부회장으로서 역임하셔서 열심히 일해오시다가 드디어 회장으로 함께 일해오고 계신데요. 성남시 의사회와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실 때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남시 의사회는 원래 그 전국에서 주목받는 의사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으면서 맨 앞에 섰던 의사회가 성남시 의사회고, 저로서는 이제 개원을 하면서 성남시 의사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이제 회원으로서만 참가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임원이 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2006년도에 그 성남시 의사를 발간하는 이제 뉴스레터 회무 자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으로 이제 일하자고 전임 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평판을 제가 한번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배려심이 깊고 또 한결같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던데, 이런 배려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런가요?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지 제 스스로가 배려심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의사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원들과 같이 하려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본업이 의사이신 거잖아요. 의사로서 진료도 하시지만 또 회장직도 수행하시려면 정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진료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못하지만 규칙적으로 수영이나 등산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제가 의사 축구단에 일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 활동이 수영, 그리고 축구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예, 뭐 취미 겸 이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본업과 그리고 우리 의사 회원들의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체력 관리까지 꾸준하게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속의 의사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른 모든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 의사회도 코로나19 속에서 또 온라인이나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더 지속해온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반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초에 취임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오프라인 모임들을 잘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시민 사업들을 해왔고, 그중에 건강 걷기 대회나 축구 대회 활동을 했었는데, 학술 대회도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의료 현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준비하고, 오늘 이런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달려가고 있는 성남시 의사회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진행하려는 사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많이 위축돼 있는 회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환자들한테 베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단합과 또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비대면 의료라든지 아니면 치매 사업에 대해서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면에서 이제 민과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제안할 거니까요. 아나운서님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시는 성남시의 많은 시민분들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남시 의사회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를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 분들도 보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좀 일반인들에게 이런 성남시 의사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의사를 위해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시민들과 같이 하는 의사회, 그것이 성남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이제 발전하게 된 게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건강 걷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축구 대회, 강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성남시장으로 성남중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신상진 전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과거 성남시 의사회장도 역임하셨던 우리 신상진 전 의원님이 무려 13대 회장님이셨죠. 이번 선거 기간 중 성남시 의사회 차원에서 공식 지지 선언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 성남시 의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지지를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임 시장님이 되시는 신상진 시장님은 의사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현실에서 시장님이 되셔서 의사회가 시장님을 공식적인 지지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의료 현안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의사회가 많은 제안들과 또 이제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시민들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한 일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는 성남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상진 지금 현재 전임 회장님이시지만 신상진 전임 회장님처럼 이승혁 회장님께서도 앞으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의협회장 등 이런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신상진 시장님하고는 좀 다른데, 신상진 선생님은 사회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 또 시장 그렇게 정치를 하시게 된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 쪽의 생각은 많지 않으나,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도 지금 보면은 어떤 의료 제도와 같은 것이 이랬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순문이라든지 아니면 서재필 같은 의사 출신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라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좋은 의사라고 얘기할 수 없고, 특히 성남시 의사의 회원 또 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진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도와드릴까, 어떻게 더 하나라도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회장님. 현재 직면한 의료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뭐 저수가 문제라든지 민간 보험사와 환자와의 계약 관계인 실손 보험에 대해서 의료기관 청구 대행 문제라든지 또 혹은 의료계 직역을 좀 침범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간호법 문제라든지 정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중 의사들이 가장 좀 집중해야 될 그런 문제는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다 굵직굵직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인데요. 그걸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런 자세, 적극적인 자세, 또 그런 인원들,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은 의사들의 자율권에 대한 일입니다. 자율징계권이라고도 할까요? 전문가 평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료 행위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예를 들어서 수술실 CCTV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사를 이제 예비 범죄인화하는 그런 시각에서의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뭐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법적인 다른 전문가 의료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이걸 평가하고 하기엔 되게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의료계 내에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징계권,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가 갖는다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인 일부 의사분들의 또 브로커를 통한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다른 조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협회에서 그것을 징계권을 준다면 그것을 이제 전 가장 쉽게 또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외부에서 내부를 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조금 더 단속하고 더 경계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분들이 좀 들으시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의료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한 지 벌써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개업 이후에 지금 개원과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향후 성남시 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발의를 통해서 개원하고 재작년 6월에 개원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진료를 잘 못하고 코로나에 국한돼서 이제 진료를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많이 수그러들어서 일반 진료 또는 이제 특화된 진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님 또는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죠. 성남시 의사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여러 가지 의료원의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 치료라든지 등록 장애인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시각 장애인인데 그분들을 위한 저시력 클리닉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이제 개원하는데 이제 막 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시민들과 같이 또 의료계 또 관이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뭐 재작년에 개원을 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는 성남시 의료원이 좀 시민을 위한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 회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회장님의 본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회장님으로 자리하고 계시지만 현재도 본업도 의사이시잖아요. 회장이기 전에 한 의사로서 평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우리 의사 회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오래되신 선배님들이 성남에 굉장히 많으신데요.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의사는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만이 의사가 아니고 한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여야 된다. 보고 그렇다고 치면은 의료 제도 또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도 꼭 있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원을 새로 하는 후배 의사들에게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료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이 체력 관리 그리고 또 환자 보는 거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플랜 제시 333으로 합니다. 진료는 30%, 본인의 건강 관리 30%, 미래에 대한 이제 플랜을 설정하는 것이 한 30%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료 30%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22명의 임원님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장님께 그 22명의 임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궁금합니다. 하늘 같은 존재죠. 저와 함께 같이 의사회를 같이 끌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스마르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개개인의 기량이 훌륭한 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그 윈윈이 되면서 의사회에서 앞으로의 이 의료계, 한국의 의료계를 짊어질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이 이제 의사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줌으로써 또 즐거움도 같이 하거든요. 또 이제 진료했을 때 스트레스를 또 이제 의사회 활동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의사의 생활을 같이 해주는 임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눈가가 촉촉하신데 울컥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게 보였나요? 네. 네, 오늘은 명사와의 인터뷰 첫 시간으로 1200명의 성남시 의사회 회원들을 이끌고 계시는 21대 성남시 의사회 이승혁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성남시 의사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승혁 회장님의 건승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